봅시다. 세포. 세포가 중학교 범위에서는 아마 고등학교 범위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생명체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런 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천체 쪽 사람들한테 만약에 생명체의 최소 단위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줘야 되니까 태양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휙 뒤집어진다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포, 생명 단위에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생명체의 최소 단위는 세포일 거고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서 가장 큰 세포가 타조알레. 생존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일단 달걀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체가 되거든. 세포 한 개의 단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세포가 누가 있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우리가 가로 세로 1mm인 요 상자 안에, 그러니까 1세제곱밀리미터인 요 상자 안에 500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장 작은 세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포는 처음에 우리가 단세포 생물로 출발을 했던 것처럼 또 엄마의 정자가 아니지,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쳐지면은 수정체가 만들어지잖아.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포라고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게 될 건데, 세포가 분열되는 데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생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생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뭐 요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내가 만일 단세포 생물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절반 뚝 떨어져서 나오면 뭐가 된 거야? 두 마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틀린 건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분열, 생식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장이야. 아기가 어른이 되면서 세포가 커지지 않아. 사실 좀 커지거든? 근데 이 커지는 게 아기가 어른이 되면서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세포가 조금 커진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조금 커진 다음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조금 커지는 말은 생략이 됐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헷갈려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아이가 어른이 될 때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마구마구 늘어나게 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생장에 속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나는 성장이라고 배웠던 것 같기는 하는데 요즘은 용어가 정확하게 정신적 성장인 거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란다 그럼 생장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생장이라고 써야지 성장이라고 쓰면 오답처리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치유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내가 어디 다쳤어. 그러면은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잖아.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되죠. 우리 몸에는 일정량의 세포가 죽고 일정량의 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가장 늙은 애는 2년 정도 된 거래. 우리는 30년, 수십 년을 사시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나는 내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느끼잖아. 왜냐면 하나의 유기적 존재니까. 그런데 내 머리카락 세포한테 물어봐봐. 너 손톱하고 한 몸이야? 그럼 내 머리카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람이 죽을 때 뇌사냐 심장사냐를 가지고 따지는 이유가 따로 죽는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단지 몇 분의 차이일지라도. 이해됐죠? 어쨌든 그래서 세포 분열인데 이렇게 한 개의 세포야. 그럼 몸체자 써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 생식, 생장, 치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나와 있죠. 일단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생명의 정의에 대해서 본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중동 과정에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질 대사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밥을 먹고 똥을 싸는 과정을 얘기해. 그리고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얘기할 때고요. 두 번째 생식은 자손을 낳을 수 있어줘야 우리는 얘를 생명체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포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생명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낸다. 이거 물질 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물질 대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면은 세포가 한 덩어리가 크게 일어난 것보다 잘게 쪼개진 게.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설탕이 있어. 각설탕을 그냥 뚝 떨어뜨렸을 때랑
이 각설탕을 가루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을 때 누가 더 빨리 녹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을 때.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 닿는 그 표면적들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1번하고 2번 30초 줄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동물의 이렇게 피부 껍데기를 조금 잘라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프라파라트를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지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막 이렇게 따다다다닥 붙어 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지금 충분히 자라면 뭘 하겠니?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체세포 분열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어.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우리는 안 보여.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이 껍질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여기 있는 애들의 80% 이상이 다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되는 것만 얘가 세포 분열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럼 얘가 세포막이 투명해져 있는 상황이야. 일시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이 투명해 보이는 애가 있으면 이 안이 들여다 보일 거잖아. 우리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애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 이해갔니? 그래서 얘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체세포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세포막에 둘러싸여 있다가 껍질이 점점 투명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 안이 들여다 보이는 이 순간. 이 순간에 우리는 얘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봤더니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염색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름이 염색체냐면은 내가 그냥 보면 투명해서 잘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염색약을 뿌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전체가 다 염색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들만 그 염색약을 흡수해가지고 색깔이 선명하게 보여.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는 있잖아. 딱 중등 과정까지만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 애랑 이렇게 된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가닥씩 있어. 얘도 두 가닥, 얘도 두 가닥. 이해갔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색체는 우리는 얘를 갖다가 염색체 한 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요 얘가 두 가닥이 있잖아. 또는 염색분체가 두 가닥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염색분체가 두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염색체 한 개다 그러면 염색분체가 두 개 있는 상황을 왜냐면 중계에서 보니까 그런데 염색분체가 한 개만 있어도 염색체 한 개로 치게 돼. 왜냐면 얘랑 얘는 유전 정보가 똑같은 애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체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에 DNA들이 붙어 있어. DNA들이 붙어 있다? 이 DNA가 뭘 가지고 있는 거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애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도 똑같은 애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야. 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염색분체가 두 개가 있어도 그냥 염색체 하나라고 얘기하고 염색분체가 한 개만 있어도 우리는 염색체 하나라고 얘기해. 이유는 똑같은 정보니까. 이해갔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의 정의 보도록 합시다.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DNA 우리 많이 들어봤어. 뭐라고 얘기하니?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DNA에 대한 구조 자체는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밑에 하나의 DNA는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표현해놨네. 염색분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으로 유전 정보가 서로 같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DNA를 이루고 있는 이 아이들, 이 염색분체, 이중 구조의 이중형의 나성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B 염색체 1번 염색체 꼼꼼하게 읽어보고 오른쪽에 3번 세포 분열과 염색체, 염색분체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은 전부 다 암기 단원이니까 그냥 하나하나 끊어서 암기하는 게 제일 속편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염색체를 한번 보도록 하자. 아까 말했던 이 막이 투명해진 이때 우리는 중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봤더니 인간이 이렇게 생긴 염색체를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도 거의 똑같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몇 개가 23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얘네들이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을 이루고 있다.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상동 염색체 23쌍 중에서 22쌍은 남자랑 여자랑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상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 쌍은 여자는 XX 모양의 이런 염색체를 갖게 되는데 남자 쪽은 있잖아. X에서 하나가 꼬리가 약간 짧아. 그래서 얘에 비하면 Y 모양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XY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있잖아. 결론적으로 엄마한테 온 거야. 여기 있는 이 아이는 결론적으로 아빠한테 온 거야. 내가 처음에 엄마한테 받았을 때는 이런 애였을 거거든. 처음에 아빠한테 받았을 때는 이런 애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핵막에 둘러싸여 있어서 안 보일 때는 이런 애였는데 얘가 체세포 분열을 하려고 해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 뿐이죠. 얘도 지금 염색체가 2개인 상황이고 얘도 염색체가 2개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우리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나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잖아. 아닙니다. 정확하게 엄마의 유전 정보와 아빠의 유전 정보가 그대로 나와 있어.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쭉 자라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생명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얘네들이 이 2개가 결합을 해가지고 유전자 교환을 이루게 되잖아. 그럼 새로운 염색체가 탄생하게 되겠지. 그게 나의 정자나 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의 유전 정보 그대로 내려온 생명체인 것 뿐인 겁니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생물의 염색체 수라고 나와 있어. 이런 거잖아. 그 우리가 염색체가 많으면은 또 뭔가 이렇게 많이 진화된 생명체인가? 그렇진 않다라는 얘기 나와 있죠. 개는 78개래. 혹시 모르지 개가 더 진화된 생명체겠지. 침팬지는 48개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염색체의 개수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더라도 다른 종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태어나지 않지요. 저렇게 쌍을 이루지 못하게 될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10페이지 나머지 완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풀어봅니다. 세포 크기가 보통 10마이크로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야. 대부분. 동료라? 자, 10페이지를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에 11페이지를 풀어보지 않으렴? 동료라. 너무 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거만한 포즈는 뭐지? 똑바로 앉아야지. 와, 무슨 회장님인 줄 앉아있는 포즈가. 꼼꼼하게 읽고 빨리 11페이지. 암기는 지금 이렇게 한 번 훑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열 때 더 골치 아파. 지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십시오. 카메라를 가리지 말고.
쌤? 그때 한 번에 어디 과거에서 응. 그 간이 지진 게 만드는 그걸 살게 하시라는 게 문제 나왔었다는데요. 응. 이게요 응. 뭘 줬었냐면요 코일하고 응. 자석하고 응. 스탠드하고 응. 뭐였더라 스프링하고 응. 전유기였단 말이에요. 응. 이 전자기 유도잖아요 그러면은. 응. 이게 중학교 때 나왔었어요. 다 사용하라고 나왔던 거야. 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그냥 이거 흔들리는 거 보면 너무 그거잖아요. 연필도 있을 거고 종이도 있을 거고 그런 건 없었고. 네, 그런 거 없어요. 생각해보자. 일반적인 지진기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알지? 이거 축 매달놓고 안 흔들리겠다면 얘가 드더더더 하면 간이 지거든. 그렇게 만들어지겠지. 근데 전류기가 있고 코일이 있고 그런 건전지 같은 것도 있었나? 붙는 거 없고 자석만 있어요. 자석만 있었다. 스프링하고 자석. 내 생각엔 그건 것 같은데. 자석이 있어. 네. 코일이 있어. 네. 근데 코일이 흔들리면은 네. 당연히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니까 전류계가 흔들리겠지. 네. 지진을 검출할 수 있겠네.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에서 나와요. 안 배운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영재 아니야? 아,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그래. 지금 내가 생각한 게 굳이 중등 범위를 넘어섰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그 배운 거 안 물어보고 새로운 거 물어보는데, 그치? 배운 걸 기반으로 얼마나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지. 물리, 뭐, 전자기, 유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물리 선행도가 큰 애들이 유리해. 영재교는 와, 수학에서 창의 수학을 배우지 않은 애들은 절대 통과 못하고 물리에서도 선행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해. 좋은 거는 딴 거 못해도 둘 중에 하나 영재성 나오면은 합격되는데 그, 선생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건식 사우나, 수직 사우나를 그냥 그림만 보고 문제 맞추는 거. 어떤 그림이었는데? 하나는 안이 나무고요, 하나는 안이 돌이에요. 그렇구나. 그렇어요. 나무가 건식이고 돌이 습식 아닐까? 그럴걸요. 아니 잠깐 바뀌었나? 근데 나무가 습식이면 습기가 남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가 거의 망해요. 근데 그러면 너무도 많나 보네? 그런 생각해보자. 근데 나무여야 습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할 거니까 건식이라 습식. 어차피 둘 다 열전도가 잘 되는 것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있어. 옛날에 그러니까 그 심리 테스트 중에서 이런 건 아니고 심리 테스트는 아니야. 여기 엄마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지. 여자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지. 둘이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여기 아이가 한 명 이렇게 놀고 있어. 그럼 이 아이 엄마는 누구인가? 예? A인가 B인가? 이게 문제란 말이지. 예. 그러면은 A는 뭐 이런 걸 되게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거 뭐 B는 수수하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거든. 근데 정답이 없어.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A가 엄마다라고 대답하고 그 이유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해 보느냐. 얼마나 많이 납득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똑같아 해서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이거 답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영재학교 문제잖아. 정답보다는 얼마나 많은 논리를 쫙 내렸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야. 정답 띡하게 쓰면은 그 학생 합격 안 시킨다. 영재학교 입시는 재밌는 문제가 꽤 많기는 하지. 가끔 욕 나오는 문제들. 얘는 언제 오려고 정말. 한 2분만 더 기다려볼까?
생물 원 가면은 뭐가 나오죠? 생명원이 나오면은 인지까지로 얘기한다면은 신경계 가장 많이 나오고. 근데 지금 신경계가 3학년 2학기 거란 거 넘어가 있어. 내가 아니 잠깐만. 3학년 1학기 거지 지금. 대학교인데요. 아 그럼 나오겠네. 그렇지. 나올 거고 3학년 2학기에 별이 들어가 있구나. 별과 우주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오케이. 멘델의 유전 잘 나왔었거든. 근데 이게 3학년 2학기 거에 있어서 좀 잘 안 나와. 대놓고 뭔가 선행을 묻는다 느낌이어가지고. 염색체, 요 단원들이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 생명단원이다. 그런데 이제 신경계면은 경로 찾기 문제가 나오니까 역시 머리 좋은 애가 잘 풀 거고, 멘델의 유전 법칙은 정말 수능이든 영재이시든 고조 할아버지가 등장을 해. 그 안에 반성 유전이 딱 들어가 있거든. 그럼 역시 IQ 테스트야. 왜냐면 솔직히 영재교정 받거든 치료한 애들 중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모르는 애들이 없을 거잖아. 그럼 규칙은 다 알아. 근데 그 규칙이 5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복잡한 산수를 풀어내는 애들이 되는 거잖아. 5대요.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또 속임수도 하나 들어있어. 반성 유전, 한성 유전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게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 내 생각에는 이러면은 이제 이게 동열이가 유리한 거고, 어떤 이렇게 성실도로 하나 따지면은 호준이가 유리한 거여가지고 영재학교는 이제 동열이가 많이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죠. 조성열. 그러면 체세포 분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시간이 살짝 이렇게 생각해봐. 다시 내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본단 말이지. 이 세포 조각이 여기에 10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100개 중에 80개는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어. 그러니까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선명하게 투명하게 그 안이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고, 다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검은색이 어디 간 것이다. 여러분. 자, 체세포 분열입니다. 방금 시작했어.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얘가 감기야. 감기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한마디로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애야. 그런데 다시 여기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가 100개를 들여다본다 그럼 한 80개 정도는 전부 다 핵막으로 둘러싸여져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이게 추론이 가능한 거지. 이 세포의 일생에서 이 체세포 분열 과정 쭉에서 감기가 인생의 80%를 차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애는 여기일 거란 말이야. 누구냐면은 중기입니다. 몇 개 없어? 한 두세 개?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지만은 이 중기 과정은 핵막이 투명해져. 그러니까 그 안에가 들여다 보이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색체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무슨 색으로 그릴까? 파랑이 얇은 게 없네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인간은 몇 개? 인간은 46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중기야. 감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감기 정기가 되는 부분이 될 건데 정기는 그럼 감기랑 중기 사이에 있지. 그러니까 핵막이 서서히 풀어져, 벗겨져, 투명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정기 있는 애는 감기에 가까워서 핵막이 많이 보이는 애가 있고, 중기에 가까워지면서 투명해지는 애들도 있는데, 이때 이 정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애가 뭐냐면은 이거야. 분명히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정기 있는 애들, 정기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핵막에 거의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서서히 얘가 배열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 아이를 뭐라 그러면은 염색사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염색체의 형태로 있지 않았다는 얘기지. 원래 이 안에는 이 실 모양으로 이렇게 엉켜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걸 거야. 이해가 갔죠? 그러면은 다시 이 감기로 오면은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거야. 이 감기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분체 요런 아이들이 있었었는데 얘가 어떻게 2배로 늘어났을 거라는 거지. 2배로 이렇게 늘어났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전 물질이 복제되었을 거야. 추측하는 겁니다. 요 염색분체 1개짜리가 염색분체 2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가 요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고 뭘로 존재하고 있었을까?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전기에 와서 얘가 살짝 오픈이 되니까 실 모양이 점점점 염색체 모양으로 배열되고 있는 게 눈에 보였거든.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살짝 보여. 살짝 보였을 때 염색사가 염색분체의 형태로 맞죠? 이렇게 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전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추사가 형성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야. 이 끝에 뭔가 알 수 없는 상세한 걸로 그려볼까? 뭔가 알 수 없는 이런 애가 만들어지더니 얘를 이렇게 뭔가 거미줄 같은 게 나와서 얘를 잡아채는 게 눈에